4월 19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창원 매니저님과 활기차게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고 갈까요? 네. 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또 샘표 그리고 또 원자재 관련주들 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무림 SP도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시간에 보니까 거의 시간 상한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날 그대로 이제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갭 뜨면서 그냥 목표가 터치해가지고 매매는 못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고 나서 또 며칠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20%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또 곡물 관련주들 보면은 뭐 이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대주 산업 뭐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 가면서 이쪽 섹터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시장도 분위기 굉장히 좋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우리가 소보장도 같이 매매하면서 이쪽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또 한번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후속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할지 내일장 주목해야 할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올까요? 네, 자 우선은 최근에 이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오늘 뭐 이지바이오도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파종 중단에 따른 식량 전쟁의 서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곡물 공급을 30%를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그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 만큼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 중단에 따라서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종목들이 좀 순환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당연히 내일도 이쪽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한 이제 철강, 구리, 니켈 쪽은 이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그 선물 가격도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약 400% 정도 급등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고 지금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또 한번 내일 급등 섹터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 우리가 원자재 하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네. 종목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뭐 지금 이제 고점에서 사면은 당연히 물리겠지만 미리미리 조금 선점해서 저점에서 잡아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는 단어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또 항공주 그리고 뭐 주류 그리고 옷 그리고 또 뭐 영화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그 리오프닝 관련주 다른 종목들도 물론 뭐 잘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은 좀 그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이 아니라 좀 신선한 종목으로 이 구인구직 관련주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 다시 시작이 된다면 그 면세점 직원들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또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사람인 HR이나 뭐 원티드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또 보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내일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로 일단은 이게 3개 뽑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한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공략주
황금 ST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니켈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 이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죠. 자,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한 합금강을 제조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니켈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단순 테마주는 아니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으로서 또한 또 테마주로서도 손색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한번 그러면 지금 그 과연 또 급등을 했는지 지금 위치적으로 안전한 자리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 ST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3월 8일 날 급등 나왔었던 네.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니켈 가격이 3월 8일 기준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니켈 선물이 급등 나오면 종목들도 같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그 사실 제가 또 오늘 장중에 그 또 수익률 대회 생쇼에서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을 또 편입을 했어요. 네. 근데 현대 BNG 스틸 한번 볼게요. 자, 현대 BNG 스틸을 보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편입하고 나서 지금 오늘 급등 나왔어요. 장중에.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니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또 수급이 돌아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BNG 스틸은 오늘 또 장중에 굉장히 뭐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속주로 오늘은 이거는 이제 이미 편입을 했고 제가 이제 황금 ST를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종가는 2.28%로 상당히 또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급등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은 가능한 자리라고 봐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니켈 가격 급등과 함께 또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네. 있는 황금 ST. 그러면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봐야겠죠. 네, 우선은 황금 ST 보면은 일단은 오늘 이제 종가는 9,410원인데요. 일단 급등하면은 제가 이제 목표가는 1,500원까지 봤어요. 그래서 1,500원이라고 하면은 길게 본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그 3월 8일 날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가지고 여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급등하면 윗꼬리 달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는 좀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 잡고 지금 원자재 쪽으로 계속 이게 끝나지 않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황금 ST도 다시 한번 좀 후속주로 요즘에 뭐 원자재 건드리는 종목마다 지금 계속 제가 순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황금 S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 황금 ST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또 반도체 대장, 2차 전지, 사료주 쌍용차 인수, 조선주, 마지막으로는 곡물가 상승, 그리고 네. 조선 기자재까지 자리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 안 볼 네, 수가 맞습니다. 없죠.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반도체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네. 오늘 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제 전용 네이버 밴드에 그 올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애플을 제외하고 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또 오늘 장 시작 전에 적어 놨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시장이 올라가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좋은 내용이 부각이 될 테고 또 반대로 그 반도체 섹터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면 또 그만큼 반도체 섹터에 안 좋은 내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재료나 이런 명분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이 나왔던 거는 오늘
그 상승이 나오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사실 특별히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와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시장이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고엔스탑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그 시장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일단 오늘 뭐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장만 급락 나오지 않고 그 기조만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SK하이닉스 일단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상승을 했는데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그 상승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왔다고 오늘부터 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저는 이제 고의견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하락했던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싸다라는 의견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 고엔스탑 하면서 어느 정도 치세가 올라갈 때까지는 거의 계속 고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택의 문제지 이 종목이 뭐 그동안 안 좋아서 떨어지고 오늘 갑자기 좋아져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도 지금 하락 쪽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은 결국은 시장이 또 올라주고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줘야 같이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조금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특별하게 그 금리 인상기에도 그동안 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시장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충분히 시장만 안정되면 그동안에 떨어질 때 있었던 호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SK하이닉스는 고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까요? 세 번째로 올라온 LNF. 네. 테슬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오늘도 맞습니다.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의 2차 전지 이렇게 부품을 제공한다고 그런 네, 얘기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LNF는 일단은 고의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도 그 4.88%로 상당히 강했고요. 네.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성장주 그리고 또 그 나스닥 기술주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같이 반응하고 있는 이런 LNF가 오늘 또 2차 전지 소재주 LNF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는 시장이 좀 떨어지면 어김없이 같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와 스탑은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일 시장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까지의 실적이 그동안 선반영돼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2021년 후반부터 그동안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매물만 소화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전지 빠질 때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다. 반대로 2차 전지 오를 때는 또 이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그 매일경제 언론 보도에서도 직접 나온 내용이지만 테슬라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떨어져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전기차 그 전망 산업이 또 상승이 나오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시장 자체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장 좋으면 이런 종목들 주도주로서 코스닥 상승 나오면 같이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홀딩 의견 그리고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F 내일 시장에서는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양극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네. 2차 전지 소재가 조금 수익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니켈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니켈 소재 회사를 지금 인수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그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관련 제품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가격 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가격을 올리면 앞으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내용인데 어찌됐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단은 원자재 급등에 따른 제품 가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당연히 있고 그거는 또 주가가 하락할 때 나오는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항상 나오는 명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소재 그 내용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할 때도 항상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상승 방향으로 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단은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6번째 올라온 현대중공업 오늘 LNG선 이슈로 네. 오늘 7%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현대중공업은 제가 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어제 한번 누르고 나서 오늘 좀 급등했는데요. 오늘 보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LNG 본행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조선주들이 지금 1분기 때 전 세계의 조선 물량 거의 50%를 싹쓸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수주 대박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때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약간 박리담에 그러니까 값싼 이제 값싼 수주 열기로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힘든 한때를 겪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국 회사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LNG선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지금 조선주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추세 잡았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조선주들은 오늘 또 새벽에 제가 제 네이버 밴드 전용 밴드에 조선주 올려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 매매도 했고요. 그래서 조선주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또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추세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오늘 15만 3,500원에 끝났는데 추가 상승 나온다면 충분히 18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네. LNG선 수주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네. 지금 기술력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조선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갔었는데 그런 이유 자체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 가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자료 혹시 지금 띄워지나요, 노트북? 네, 제가 네. 요거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료를 잠깐 노트북 자료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국내 주요 건설사 연간 수주 1분기 달성률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벌써 1분기에 46%를 달성을 했고요. 네. 삼성중공업 25%, 대우조선해양 47%.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이런 이유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중공업, 삼성,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지금 싹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 물론 오늘 올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조선주 쪽으로 지금 거의 뭐 베팅이 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외국인 수급이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선주에는 외국인 네. 수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좀 봐야 될까요? 보통 조선주는 네. 이게 그 요즘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곡물 관련주 테마나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슈퍼 사이클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인데 저는 이번에 들어온 슈퍼 사이클은 최소 2년은 간다고 봐요. 근데 주가가 그렇다고 2년이 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슈퍼 사이클이 2년 이상 간다고 하면 주식은 미리 선반영해서 보통 한 6개월 먼저 선반영해서 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부터 거의 2년 동안 거의 뭐 10배 이상 간 종목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2년 동안 그 섹터와 그다음에 산업이 10배가 성장한 게 아니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 가지고 10년치, 20년치의 영업이익을 땡겨서 주가 먼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그 업황 자체는 2년 이상 가고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분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도 좋은 현대중공업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살펴볼 텐데요. 네. 곡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고 네네네.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고이고요. 요거는 제가 또 그 여러 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관련 수혜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요국 곡물 자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예요. 그러니까 즉 그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로 전 국민들을 다 먹이고 20%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19.3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곡물로 20명밖에 못 먹이고 나머지 80명은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을 보면은 정말 밀부터 옥수수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사료 관련주가 강한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련 내용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에도 적어놨지만은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뭐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고의견 드렸지만 내일 그렇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상한가 뜬 종목은 다음 날 갭 뜨고 거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한 번 정도는 더 갭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고의견 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오늘 이제 내일 매수를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다. 왜냐면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급등주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던 이지바이오 내일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곡물가 상승 현상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이 곡물 인플레이션은 최소 1년 이상은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파종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파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네. 씨를 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도 수확할 수확이 게 없어서.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플레이션은 최소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또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이 제한되는 거 올해 내내 제한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수급 불균형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종목들은 지금 이제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뭐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미리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곡물 가격이 올해 내내 안 좋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해 내내 간다는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돼서 미리 올랐다가 그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도 먼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해서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곡물값, 사료값, 네. 기름값 다 오르는데 네. 월급만 안 오르는 현상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와 쌍방울은 스탑 의견 네.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죠.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자, 네. 한번 보면서 한번 네, 하단에 말씀드려보도록 이제 자막으로 할게요. 나가고 있는데요. 네, 위직 스튜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9,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위직 스튜디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네. 그 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요만큼만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나름대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멀리 볼게요. 네. 자, 멀리 보시면은 그동안 위직 스튜디오는 2020년부터 더 가볼게요. 자, 2020년부터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출발을 5,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메타버스 테마를 타면서 이게 5만 원까지 갔어요. 딱 저점 대비 10배를 한 종목이거든요. 그 이제 메타버스 테마 타고 그다음에 P2E까지 타면서 이런 대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한 6배 가까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3만 원 잡고요. 지금 매수가는 39,000원인데 단기 반등하면 매수가에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는 손절가를 3만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2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로보티즈도 한번 볼게요, 차트. 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메타버스와 로봇을 선택했다. 맞아요. 이런 내용으로 뭐 지금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티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유진로봇까지 뭐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목만 놓고 이제 빼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를 로봇 관련 산업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수혜주는 원래는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로봇 관련주가 튄 거는 일단은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튀었는데 항상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이후에 개인들이 워낙 많이 붙다 보니까 세력들이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개인 투자들이 정말 많이 매매를 했고 또 위에서 매물대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 테마가 돼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은 당연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로봇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메이저 수급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개인들을 탈출시킬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급등 나온다면 뭐 지금 그 로보티즈 그 지금 오늘 종가가 24,950원인데 한번 급등 나온다면 27,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그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로봇 관련주가 다시 시장에서 대세 테마가 돼야 된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3,0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로보티즈는 27,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8,300원, 비중은 15%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DI 동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매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투자들에게 조금 그 이슈가 좀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얘는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 보시면은 한번 눌렀다가 이제 단기로 급등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한 거는 그 현재 매집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기업의 자체적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맞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 매수가는 28,300원이신데 그렇게 뭐 현재가가 27,700원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 급등이 좀 나온다면 31,000원까지는 좀 단기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위에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급등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000원까지만 보고 손절가는 25,0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DI 동일은 31,000원까지는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2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기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이제 플리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좀 오늘 그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매수가 보니까 오늘 아마 잠깐 급등할 때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좀 테마주로 테마성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여기 그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매물이 쌓이면서 옆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 아마 여기까지 봤었으면은 거의 급등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붙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추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물량이 붙으니까 이제 여기서 급등시키려고 했던 메이저 수급들이 힘이 붙이니까 그리고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그 주가를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본인들도 메이저 수급도 그러니까 즉 세력들도 매집한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을 이제 허락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밑으로 빠지면은 본인들이 매집했던 평단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단기 반등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 반등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다 명분이에요. 어차피 급등시키면서 언론 보도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재급등한다면 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업황상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기 반등 나온다면 저는 45,000원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플리토는 45,000원까지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보고 잡으시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네.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네, 이번 주 여러분들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는 제가 그 유튜브로 따로 방송하지 않고 여기 나오지만 이 프렌드를 통해서
제 이제 여기 아바타 제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캐릭터 만드셔서 이 프렌드로 들어오셔서 강연에 하시면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또 메타버스 강연회에서는 메타버스 섹터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는 강연회고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 새 정부 주도주 기대감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최근에 얘기했던 뭐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 지금 또 오늘 이지바이오도 또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뭐 신성홀딩스 돌아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급등 또는 상한가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또 제 그 밴드에서 제 전용 밴드에서 이창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무료 시황하고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요거 방송 끝나고 또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5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응하고 후속주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